자,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행위를 처벌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뭐 일부 인사들을 넘어서 심지어 이 정치인들까지 5.18에 대한 폄훼 그리고 왜곡을 일삼고 있는데 이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이 정치권에서는 5.18 왜곡 처벌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21대 국회에서 입성한 민주당의 광주 전남 지역 당선인 18명이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 5.18 왜곡 처벌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게 지난해 2월에 이미 발의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야 의원 166명이 서명을 해서 발의가 된 바 있는데 당시 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이 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가 있지 못했었습니다. 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이제 지난주 12일부터 네, 12일, 네. 화요일 날이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조사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입니까? 네, 일단 그 조사위가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워낙 오늘부터 쇼미더 뉴스라는 코너를 이제 개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니었나요? 음악이 아직 타이틀 음악이 지금 아. 제작 의뢰 중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요거 완성될 때까지는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5.18 40주년 정말 무거운 뉴스인데 저는 이때 당시에 80년 5월달에 대학교 2학년인데 뚱커벨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정상근 기자는 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때 무슨 기억 갖고 계신지 참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인데 기념식이 오전에 열렸죠? 네,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엄수가 됐습니다. 이번 5.18 기념식은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라는 이 주제로 이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로 진행이 됐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유족,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이 그동안에는 늘 5.18 민주묘역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는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다라는 겁니다. 이 옛 전남도청이 그 과거 5.18이 이제 항쟁의 마지막이었던 곳이었는데 이번 기념식이 이것 때문에 더 큰 의미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과를 보고하는 것도 이전에는 5.18 관련 단체장 혹은 광주보훈처장이 맡아왔는데 이번에는 5.18 유족 그리고 유공자 자녀인 청년 세대가 또 맡아서 했고요. 네. 그리고 그 5.18 때 계엄군의 만행으로 숨진 그 이문택 씨의 부인 최정희 씨의 그 원통한 사연이 또 편지로 소개가 됐는데 좀 마음 짠한 예.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준비를 했는데 잠깐 좀 육성 들어보겠습니다. 5월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이 모여 정의로운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애태우던 대구를 위해 광주가 가장 먼저 병상을 마련했고 대구 확진자들은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을 어머니들은 대구 의료진의 헌신에 정성으로 마련한 중국밥 도시락으로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오을 정신은 더 널리 공감되어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네, 문 대통령 기념사 좀 들어봤습니다. 5월 정신이 강조됐죠. 5월 정신. 네.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번 코로나19 극복하는 국면에서도 광주 정신은 살아있다. 바로 이 5월 정신을 기념사 속에서 10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5월 정신 중요하겠죠. 네, 밑줄 10개 치시고요. 5월 정신. 별도 10개입니다. 예. 5월 정신.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고 정의로운 정신이 되었고 이번 코로나19 때도 뭐 달구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달빛 네. 동맹 이야기할 때도 광주와 대구가 서로 돕는 그런 광경이 연출된 것도 바로 40년 전에 이 광주 민주화운동부터 비롯된 거 아니냐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정신이죠. 5월 정신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MBC하고 5.18 관련 인터뷰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에 광주 M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제 아침에 아마 방송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은 그렇게 됐죠. 발표 명령을 규명해야 용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광주에 빚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80년대 이 서울 역 앞에서 투쟁을 하던 바로 그 장면에서 회군을 했던 것이 결국 광주 이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의 빚도 전달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에서 외롭게 싸웠다. 그랬습니다. 또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 5.18과 6월 항쟁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5.18 폄훼와 왜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저서 운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80년 5월 15일 5.17 비상계엄 떨어지기 이틀 전에 서울역 남대문 앞에서 대규모 대학생들 시위가 네. 있었거든요. 네, 저도 네. 거기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군대 갔다 오고 감방도 갔다 오고 예비역 학생인데 예비군복 그렇죠. 입고 남대문 앞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행위를 처벌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뭐 일부 인사들을 넘어서 심지어 이 정치인들까지 5.18에 대한 폄훼 그리고 왜곡을 일삼고 있는데 이에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이 정치권에서는 5.18 왜곡 처벌법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21대 국회에서 입성한 민주당의 광주 전남 지역 당선인 18명이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 5.18 왜곡 처벌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이게 지난해 2월에 이미 발의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것도 여야 의원 166명이 서명을 해서 발의가 된 바 있는데 당시 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이 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가 있지 못했었습니다. 네. 마침 저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지난 주말에 또 광주에 찾아가 사과를 했어요. 이번만큼은 미래통합당도 광주 민주화운동 또 광주 40주년 기념식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는데요. 주말에는 또 광주를 찾아서 당 차원에서 그동안 망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는데 문제는 정작 망언을 했던 당사자들의 사과는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제기가 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이제 지난주 12일부터 네, 12일, 네. 화요일 날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조사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입니까? 네, 일단 그 조사위가 3개 조사과로 구성이 됐는데 이 조사 1과, 2과, 3과입니다. 그래서 1과에서는 이 발포 경위 그리고 이 지휘 체계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가장 이제 궁금한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 2과에서는 그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조사 3과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의혹 등을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두 분 아세요? 저기 국가인권위원회 있죠? 백병원 네네. 명동성당에 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아하.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5월 18일 날 뭐 했다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입술이 오늘 다 불어 터졌더라고요. 마음고생, 몸고생, 건강 조심하세요. 아까 기념사 할 때 화면에서. 예. 네. 저는 5월 14일 서울역 앞에 있었네요. 굉장했죠. 그 후 한참 뒤에 성당에서 광주의 진상을 비디오로 보았습니다. 이분은 저하고 연식이 좀 비슷하신 분 같네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아주대학교와 근접한 학교에 다녔는데 교문을 장갑차가 막고 있었고 고등학생들은 줄을 맞춰서 걸어 들어갔고 대학생들은 휴교령이 떨어졌었죠. 그때 그랬죠. 5월 18일 날은 일요일이었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5월 19일 날 월요일이라 이제 학교를 갔더니 어. 이미 전국의 비상계엄령이 확대 조치가 됐기 때문에 학교를 저 들어갈 같은 수가 경우도 없었네요. 교문 앞에 그 장갑차인지 APC인지 바퀴 달린 거 네. 그거 2대하고 저 대검 장착한 군인 2명하고 이게 보초를 쓰고 있더라고요. 네, 네. 또 다른 분은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요. 큰언니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광주에서 학교 다녔는데 시내버스로 화순으로 도망쳐 왔네요.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진실로 사죄하고 죄값 받으세요. 제발요.
광주에 계셨는데 화순으로 피신을 하셨구나. 네네.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사회과목 선생님이 절대 나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지금 광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죠. 그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마음으로 하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분은 고1 때 5.18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사회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시군요. 다 이런 기억들이 5월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좀 볼까요? 영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15명인데요. 이 확진자 중에서 5명은 국내 발생이고 10명은 해외 유입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뭐 30여 명 가까이 늘어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태원은 클럽발이었는데 그리고 국내 감염자가 오히려 더 많을 정도였는데 다시 국내 발생 확진자는 줄어들었고요. 5명이고 해외 유입이 10명인데 앞으로도 생활 방역 더 철저히 하면서 이 코로나19를 종식할 수 있을 수준으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확산세가 좀 주춤하게 된 게 다행히 이태원 클럽발도 있었습니다만 네. 네. 이 방역 수칙을 온 국민이 잘 지킨 게 효과적인 거죠, 그래도.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그래도 이만큼에서 확산세가 주춤한 것은 이 마스크가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대부분에서 뭐 마스크 착용, 뭐 손 위생, 이 거리두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확산까지는 뭐 막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태원 클럽에서 옮은 사람 중에 이 피부 관리사가 있었는데 이 피부 관리사가 고객들하고 굉장히 밀접 접촉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때려 가셨다는 분 제주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분이 144명을 접촉을 했는데 이 마스크를 낀 상태였기 때문에 한 명도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학원 강사한테 옮은 학생이 또 교회를 가서 그것도 굉장히 걱정이 컸는데 이 교회도 마스크를 끼고 각자 신도들끼리 거리를 벌려 앉는 좀 그런 맞아요. 형태여서 모범 사례로. 네,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또 이 교회에서도 한 명도 전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KBS에서 TV 특강하는 걸 봤거든요. 네. 최재천 이화여대 네, 네. 백화학부 교수님께서 그게 딱 기억나더라고요. 이 우리가 바이러스를 손으로 막 주물럭거려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감염이 되는 거냐? 그 바이러스를 만진 손이 눈, 코, 입. 눈, 코, 입에 네. 이 점막으로 들어서 인체 내로 들어가면 그게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30초 손 씻기 이거를 중요합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네. 네, 네. 자, 그래도 이제 안심하긴 이릅니다. 4차 감염자가 잇따라 지금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N차 감염자죠. 앞서 정상훈 기자도 이야기했듯이 직접 이태원 클럽발 감염자는 아니더라도 또 건너서 이제 3차, 4차. 근데 4차 앞서 이제 피부 관리사 이야기도 했는데 이태원발과 직접적으로 바로 감염자로부터 감염된 건 아니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생활 수칙, 생활 방역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이제 의혹인데 이번에 안성의 위안발문이 쉼터 고가 매입 2배나 얹어서 주고 산 거 아니냐 이런 그렇습니다. 의혹이에요. 네, 실제 그랬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이전에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때 안성 지역의 쉼터를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가 최근 절반 가격에 팔면서 뭐 손실을 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시민단체 또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이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뭐 유용이나 이런 쪽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2~3배 비싼 가격에 사게 됐는지는 또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난감하고 또 사과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검찰이 이미 이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 정치권에서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유용인지 배임인지 이런 거는 좀 수사를 맡겨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를 부친이 아버지가 했다고 그래서 이게 또 가족 챙기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윤미향 전 대표의 부친이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6년 3개월간
이 관리비와 인건비 등 명목으로 총 7,5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 7,58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많아 보이지만 6년이니까 한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관리를 맡아서 뭐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또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냐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친과 관련된 의혹이 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뭐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뭐 일단 이 정의원에서도 뭐 사례 규칙 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근데 다만 이 좀 상당한 저임금으로 관리를 맡아온 측면이 있고 또 이 부친이 이 쉼터를 또 숙소로 이용해온 게 아니라 이 주변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그 했다. 사진 보니까 그 건물 옆에 컨테이너는 네, 보이더라고요. 가건물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생활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좀 특혜라고 볼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포가 아니고 왜 안성이냐라는 지적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10억 원을 후원을 받았는데 이 돈으로 이 서울 내에 규모가 있는 쉼터를 건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또 고가 매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뭐 횡령 등의 의혹이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아직은 좀 과도한 공세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이 정신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 정신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을 때 5.18의 진실도 끊임없이 발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신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정상훈 기자. 네, 정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이 무슨 달인가요? 5월이죠. 네.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자,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80년 5월 추억 문자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몇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시간이 좀 빡빡하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광주 현장에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와, 고등학교 1학년이면 뭐, 다 보셨겠네요.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끌려서 광주에서 걸어서 곡성집까지 걸어서 온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먼 길 간 친구들. 광주에서 곡성까지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먼 길을 걸어가셨다는, 예, 네. 희생됐다는 얘기. 그 친구들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친구들이 희생되셨다. 5.18 당시 저는 휴전선 GOP에 복무 중이었어요. 광주 출신 사병은 위험하다고 휴가를 잠시 중단시켰었어요. 광주 출신 사병들은 휴가를 안 내보냈거든요. 네. 5월 18일 날 저에게는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80학번인데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조선대 앞에서 재정비하고 다시 도청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엄군에게 차단되어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구나. 역사의 중심에 있으셨네요.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광주 풍양동에서 하숙을 했는데 버스도 안 다녀서 한평 시골도 못 가고 어버이날 눈물 흘리며 엄마한테 편지 쓰고 25일 넘어 걸어서 송정리까지 나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갔습니다. 밤에 총소리에 놀라고 대학생 언니 오빠들 피 흘리며 위층에 들어오는 거 보고 어린 마음에 너무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다 눈물이 날라 그러네. 저는 그 당시 재수생이어서요. 서울역 부근 학원에 갔다가 일찍 귀가한 기억이 납니다. 5.18 무력으로 진압한 지휘 지도부 핵심 세력들에게 합당한 징계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모두 광주 민주화운동의 5월 정신 잊지 말고 지금의 자유로운 대한민국 길이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지금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음악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노차사가 부릅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